네, 2025년 1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을 만들지 말라 등등을 하면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죠. 왜 이렇게 판을 바꿀까? 이제 그 의도가 조금 짐작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노리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중지시켰죠. 그리고 2개의 사건이 유죄가 나오면 그도 또한 기소가 돼야 할 처지입니다. 이러한 재판을 중지시키는 그러한 현실 정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싹 깔아버리는 개헌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 개선을 이번 에이펙 회담 계기로 하면서 동시에 재판중지법 만들지 말라라는 카드를 썼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헌이 노리는 거는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을 더 강력히 추진하고요.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포기합니다. 이재명이 추진하는 개헌은 통일 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처럼 과거에는 합병에 대해서 같은 나라였었죠. 지금 분리되어서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통일을 포기한 남북 두 국가로 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 던진 이재명의 카드가 원잠이었습니다. 이 원잠은 실질적으로 건조가 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때 원잠을 만들면 좌파들은 지금 반전 반핵 양키 고홈을 외쳤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매우 반대했는데 이 자들은 원잠 건조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들의 원잠 건조 반대가 만약에 이재명 다음에도 좌파 정권이 이어진다면 그때 서로 간의 타협에 의해서 원잠 건조가 중지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원잠을 만들겠다고 던진 거는, 이거는 상당히 복합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지지의 세력을 만들고 먼 훗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야만 북한이 우리하고 어떤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서 비적대적 또는 적대적 이국가론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SCM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죠. 원잠 건조, 전작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등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원자폭탄은요, 미국에서 국방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국방부가 만들었습니다. 국방부의 뿌리가 2차 대전 때는 미국의 육군부를 그때는 전쟁부라 그랬습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워 그랬고, 그 다음에 해군부, 디파트먼트 오브 네이비, 해군부, 육군부가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추가로 공군부를 만듭니다. 공군부를 만들면서 동시에 국방부를 만들어서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국방부의 산하 부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국방부가 만들어졌는데 2차 대전 중에 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거는 미국 육군입니다. 미국 육군에서 공병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순수 미국인으로서 원자력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제안은 아인슈타인이 했고, 또 시카고 대학에도 이탈리아 출신.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독일 계통이죠. 유대인이지만.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 있었던 그 교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사실 CP1이라 그래서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었죠. CP1 원자로를 만든 시카고 대학 교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페르미입니다. 페르미.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해 온 교수입니다.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모두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쓰지 않고 캘리포니아 공대인가요? 거기에 있었던 오펜하이머를 미국 육군 공병대 중령으로 임시 임관시켜서 미국의 원자력 연구원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게 합니다. 육군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개발했는데 지금 가장 많은 핵무기는 누가 갖고 있는가? 미 공군이 갖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거의 핵무기가 없어요. 미국의 핵 ICBM은 미니트맨 3인데 미니트맨 3를 운영하는 군은 공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세이돈인가요? 라고 하는 SLBM을 ICBM은 훨씬 적죠. ICBM보다 적은 SLBM은 미 해군이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무기를 운영하는 쪽은 미국의 국방부지만 이 핵무기를 만드는 쪽은 미국의 에너지부입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우리는 이제 산업자원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산업자원부에서는 원자력 발전만 관리해 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 원자력 발전을 환경부로 옮기면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원전을 관리하게 하면서 원전을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에너지부에서 핵폭탄을 만듭니다. 미국에는 이제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영구형 원자로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사용의 해결료. 그거는 상대적으로 고농축의 우라늄을 써서 원자로에 태우고 나오면은 플루토늄이 많습니다. 거기서 추출한 걸로 원폭을 만들고 그 원폭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중수소를 이용한 수소폭탄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미니트맨하고 트라이던트의 핵탄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에너지부가 원자력 핵폭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원자로 문제도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합니다. 즉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요거는 이제 SMR이랑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DOE에서 관리하죠. 어쨌든 이날 SCM에서 원잠 한국형 원잠 건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원잠을 진짜로 건조한다 그러면 미국 에너지부와 상당히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서 얘기했고, 전작권 전환은 제가 볼 때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은 정권 바뀔 때마다 뭐 군방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전작권 전환이 나와요. 이게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국방비 정액을 논의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올리겠다. 이거는 뭐 유럽 국가보다 더 빠른 거니까 헤그세스가 매우 반긴다 그랬고, 원잠 건조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 에너지부와 논의해야 되지만 꼭 지원하겠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만큼. 전작권 전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의하겠다라는데 이 전작권 전환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헤그세스를 만났을 때 내 임기 중에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씹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임기 중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그 다음에 내 재판 중지법 만들지 말라,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인기를 끌면서 이 전작권 전환을 시도할 겁니다. 원잠 만들겠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 한미 전작권 전환은요, 한미 간에 그동안 합의된 거가 있죠. 방식대로 하는데, 전작권을 우리한테 주게 되면은 한국 사성장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미래연합사령부라고 합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령부인데 미래연합사령부로 가칭해놨는데, 이 미래연합사령부를 한국군 대장이 이끌고, 지금 미군 대장이 이끌고 한국군은 대장은 부사령관인데 거꾸로 되는 거죠. 그 사령부가, 이 사령부라고 하는 건 작전계획을 짤 수 있어야 돼요. 작전계획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정보를 토대로 적이 이렇게 도발할 수 있다. 적이 도발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그만 도발, 큰 도발, 전면전, 그죠? 전면전도 어떤 거부터 하느냐? 뭐 미사일부터 쏘고 하느냐? 부대를 진격시키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준비를 하면 이렇게 대응한다. 이걸 쭉 짜는 거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좋고 AI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유감스럽게도 6.25 전쟁 치르고 베트남 전에 갔지만 작전 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너 덤벼 그럼 치고받고 싸우는 거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적이 잘 올 것 같은 길에 매복을 나가는 거죠. 매복은 가장 원시적인 작전입니다. 기본적인 작전이고, 매복이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미국의 서부 영화도 보게 되면은
인디언이나 미국 기병대가 딱 매복을 했다가 그들이 적이 지날 때 탁 나타나서 쏘잖아요. 이거는 뭐 삼국지를 봐도 매복이 많이 하는 건데 그 매복 정도는 작전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한 작전.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급이 들어가야 되죠. 총알, 식량, 병사들이 계속 보급돼야 싸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독일이 과거 전격전을 하면서 볼트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군수를 하느냐. 그래서 군수를 하려면은 물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 움직이게 하는 물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까지는 그때는 마차니까 마차를 싣고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또 어떻게 싣고 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지고 간다. 이런 걸 쭉 짜는 게 작전 계획입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지는 게 최초의 작전 운영 능력. 그래서 작전 계획을 짠 다음에는 그걸 한번 돌려봐야 돼요. 돌려보면 요거를 1시간 내에 하라 그랬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고 1시간 내에 하라 그랬는데 30분 내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란 건 참 오케스트라 지휘 같아서요. 이쪽에는 밑도 끝도 없이 포를 쏩니다. 몇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뭘 해오다가 이 포를 쏘았을 때 그 밑으로 쫙 아군이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가 사격 멈췄을 때 바로 저 앞에 초토화된 적 앞에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는 거죠. 시간은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할 때 보게 되면 로켓이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요 에너지가 연료가 다 타는 시간이 계산됩니다. 다 탈 때쯤 미리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단이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단이 점화해서 이게 다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때쯤은 고도는 얼마고 다 계산해가지고 그 지구 자전 공전 속도랑 맞춰갖고 다 계산을 해갖고 그 다음에 3단에서 위성이 나오면은 지구를 돌아갈 때 태양 바라보는 쪽으로 날개를 펴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 계획된 시간까지 초 단위로 계산된 작전을 계산을 해서 미사일을 로켓을 발사하는데 그와 똑같이 군사작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전 계획을 만든다면 그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미사일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면 쏴봐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몇 번 실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 계획 5027을 만들면 전면전이고 그보다 작은 거는 쫙 만들어서 돌려보는 겁니다.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을 합니다. 연습을 한 다음에 연습과 잡기가 탁탁 맞아떨어지를 미래연합사령부가 하게 되니까 그걸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에 대해서 통과되면은 완전 운영 능력. 이 처음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더 해봐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되는구나. Full Operation Capability를 검증합니다. 완전 운영 능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Full Mission Capability를 체크합니다.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제 이거는 하긴 하는데 자 이것대로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군이 치는 거 탁 막아내고 빠바박 들어가서 우리가 북한은 점령했어요. 북한은 점령해갖고 북한의 안정화 작전 들어가는데 그때 인민군 잔당들이 게릴라전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때부터는 작전 계획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적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우리한테 저항할 수도 있고 저항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물자를 제공하고 선무 공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임무 수행을 해서 안정화 작전을 끝내서 탁 해야 되죠. 그래서 FMC, Full Mission Capability까지 검증을 합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을 했고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했고 완전 임무 능력 검증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해야만 한미는 미래연합사령부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는 내 임기 중에 가급적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군 주도로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데 미국이 과거 이제 유럽에서 냉전이 종식됐을 때 91년도죠. 그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싶다 그래서 미국이 제 기억으로는 동부, 남부, 서부, 북부인가 4개로 사령부를 또 지역 사령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령부에서는 유럽인들이 지휘를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나토 총사령부 밑에 몇 개의 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 대장도 될 수 있고 영국 대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령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령부 자체가 전체가 나토 앤드 미국의 유럽 사령부 휴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유럽에서 큰 전쟁이 나게 되면 그분들은 한 지역 사령관이 되는 거죠. 육군으로 얘기하면
1군단장이 되는 거고 전체 육군을 이끄는 지작사령관은 여전히 나토하고 미국의 유럽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자, 한반도의 미래연합사령부를 만들어서 한국군이 주의한다 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 미쳐보게 되면 한반도의 냉전이 끝났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한국과 북한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통일이 됐거나 미국, 캐나다처럼 또 한국, 일본처럼 뭐 잘 지내는 관계로 됐으면은 그렇게 미래연합사령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미래연합사령부도 사실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밑에 있게 됩니다. 미국은 유럽사령부로 유럽인들이 이끄는 나토 휘하의 사령부를 통제하듯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이재명 정권은 민족 자주성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합시다. 자, 이런 가운데 김영남이가 죽었어요. 김영남이는 우리로 얘기하게 되면은 국회의장을 한 30몇 년 해온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착하고 속이 없는 사람이죠. 북한에서 뭐 자기 주장이 있으면 김정일, 김정은한테 치여서 살 수가 없죠. 외교관 출신들이 되게 비위를 잘 맞추는데 그 김영남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지금 박지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죠. 나이도 많고 국정원장 지냈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될 때 북한하고 이상하게 내통했던 사람이죠. 북한 통지문이 바뀌고 막 그런 그때 사람.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이북에 돈 보내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201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고 2014년이면 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북한이 화환을 보내겠다고 하자 그걸 받는다고 이북에 간 적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례로 김대중 씨의 부인인 이호 여사가 김정일 3주기 때 조화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그걸 들고 이북을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박지원 의원이 김영남 장례식에 자기가 가서 조문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년 3월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이거를 여야 간사들이 그렇게 밝혔는데 근데 국정원은 그게 아니고 내년 3월이 정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했다라고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그럼 내년 3월을 왜 얘기했냐? 내년 3월에 키 리졸브인가요? 폴 이글인가? 아주 큰 한미연합훈련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훈련을 안 하거나 구매를 확 줄이겠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훈련이 있었는데 그게 폴 이글이었던가요? 그 훈련 안 했죠. 그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국방부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안기백이 이끄는 국방부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 때문에 미루자라고 했는데 내년 3월에 또 중요한 훈련 때는 뭘 핑계로 댈지 핑계를 댈 겁니다. 미국이 이걸 연합훈련 중지하는 걸 받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걸 이제 미리 수를 까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하고 국정원은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 나가보면은 거기 서로 이제 요원들이 나와 있죠. 서로 간에 또 통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나갖고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나와 있는 북한 측 대표부가 있어요. 거기랑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서로 전달하면 받고 대꾸는 안 하고 하더라도 서로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측에서는 미국과 만날 조건을 한번 지난 9월 달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를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라 뭐 등등.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잡으려다 잠깐 보류를 하고 푸틴을 더 애먹는 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일단 무역 합의도 하고 푸틴을 잡으려고 하는데 푸틴을 무너뜨리려면은 군대를 보내고 있는 이북을 푸틴하고 이간시켜야 되죠. 그걸 위해서라도 트럼프 측은 뭐 만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페이스메이커 대드리겠다. 미국은 북한하고 소련을 러시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우리는 미국하고 북한이 합의해서 남북이 완전히 전쟁을 끝내고 두 국가 관계로 가도록 만나라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생각은 다르지만 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시키고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북한은 남북이 서로 다른 걔네들도 이제 통일을 포기하는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참고로 동국과 서독이 1972년도에 기본조약을 맺죠. 그래서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통일을 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라고 합니다. 그때 서독은 통일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헌법에 따로 없었기 때문에 뭐 개헌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동독은 서독을 무찔러서 통일한다라는 걸 없애는 개헌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북이 개헌을 할 것 같다라고 국정원은 보고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저 정도 나가면은 대한민국에서도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한이 싸우지 않고 두 개의 나라로 간다는 게 증명되니까 이북이 이렇게 하는 걸 토대로 즉 이재명 정권은 원자력 잠수함 가지기로 했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핵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원전은 다 죽이기로 마음먹었죠. 이재명 정권이. 해놓고 개헌을 해서 우리도 통일 포기하자는 운동을 추진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인기가 좋아야 되니까 나에 대한 재판 중지법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에이펙 성과 자랑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아까 Full Mission Capability, FMC 능력을 확인받아서 전작권 해서 미래연합사령부 만드는 걸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좋아하는 좌파들도 반대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하면서 이재명 재판, 부인 김혜경 재판 뭐 이런 것들은 다 싹 제로화 시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재판 중지가 아니라 진짜로 노리는 건 개헌이다. 네, 이것을 국힘당에서 일궈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잠을 쭉 추진하게 되면 이 좌파들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원전을 갖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원잠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건 이재명 정권에서는 개헌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뭐 원자력 잠수함이 밑에 가라앉으면 거기에 고농축 우라늄이 있으니 바다가 오염된다라고 떠들면서 원잠 쪽으로 비난을 하겠죠. 그 결국은 그 원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 능력은 이재명 정권이 죽일 거니까 그러다가 원잠이 국내 여론 때문에 뭐 못한다 그러면 그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의 한국 정치판을 이렇게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통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천식 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2023년 7월 원장이 됐고 내년 7월까지 원장을 할 수 있는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뭐 저도 몇 명 알고 있는데 힘 있는 기관에서 좀 물러나는 식으로 굉장히 압력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잖아요. 보임하는 권리하고 해임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임한다고 하면 그만이, 대통령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해임한다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비난이 들어오니까 자꾸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는데 안 물러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통신 미디어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법을 만들어버렸죠. 이 정도로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김 통일위원장도 통일연구원장도 압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는 평화적 두 국가론, 특히 정동영 장관이 이걸 막 떠드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비난했던 사람이죠. 그가 사표를 냈습니다. 통일정책에 관한 소신이 이재명 정부가 너무 달라서 직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 가면서 남북관계를 이재명과 좌파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유화적 무대에 박수치는 사람 많죠. 그리고 어떤 동력을 잃은 보수 세력이 많은데 이거를 읽어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